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020년도 정부 예산을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줄어든 것인데요. 2019년도 예산에 비하면 42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 5개 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단 28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탁기와 가구 속에 숨어서 몰래 미국에 입국하려던 중국인 11명이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적발됐습니다. 출입국 관리국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미입국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세탁기, 옷장 등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구와 가전제품을 싣고 있던 트럭 운전사도 함께 체포됐는데요. 지난 11월 초에는 6명의 중국인이 트럭 안에 가벽을 만들고 그 뒤에 숨어 있던 것을 적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로에 멕시코 국경도 있었군요. 어제 낮 12시 30분경 뉴저지주의 저지시리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경찰관 1명과 3명의 행인, 그리고 총격범 용의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사망한 경찰관 뎁조 실스는 5아이의 아버지로 평소 총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인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CNBC 방송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한국 주식은 북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할지 북아시아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붙을 예정인데요. 무려 1,5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 특히 소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최종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일궈낸 터라 베트남 전역이 축제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길거리에는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시민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경적을 울리며 질주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오늘 특별기록 금이 환영합니다. 베트남 총리 면담도 잡혀있다고 하네요. 데이빗 브리온스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국방부 예산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인권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브리온스 판사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판결문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장벽 건설 예산 13억 7,500만 달러가 있는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즘 여기저기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군요. 뉴욕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법인데요. 뉴욕주의 이민 옹호단체들이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받으려다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밀 유지 정책이 있는 만큼 안심하고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와 북한 비핵화 보장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 문제로 회의를 갖는데요. 회의에 앞서 러시아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도 벌이고 있는 중이라 러시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한인을 포함해 총 117명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를 발급받아온 한인 비자 장사꾼 2명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전직 회계사 김영신 씨와 LA 지역 변호사 이원극 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최소 3만 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를 받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이용해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려고 했던 조지아주 남성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성이 30년 동안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찰스 브랜든 파웰과 캐리 메리 민튼은 한때 사귀었던 사이였다는데요. 민튼이 5개월 된 여자아이의 나체 사진을 파웰에게 보냈다가 실종 아동센터에 발각되면서 검거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민튼에게 복역 이후에도 15년을 더 관리 감독 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인피니트 에너지 센터에 위치한 허진스 아트센터에서 도자기 강좌를 수강하는 한인 학생들이 프라미스원 은행 툴루스 지점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작품 150여 점이 오는 13일까지 전시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에 방문하면 누구나 도자기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이 인신매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오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경찰서 본부 건물에서 인신매매를 주제로 교육 클래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이 120석으로 한정돼 있어서 참가를 원하는 분은 담당 경찰관에게 이메일로 예약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